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호황 수에 누리고 있는 하나 시스템, 이렇게 해서 수주 잔고가 쑥쑥 늘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얘네들이 잠깐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트럼프가 F-35 관련해서 이거 뭐 이런 거 왜 만들어, 그냥 무인전투기 만들자, 드론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좀 깊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L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방산 쪽에서 덩치 큰 애들이죠. 걔네들이 전반적으로 싹 다 밀려 내려가긴 했는데, 뭐 하나 시스템이 그 부분에 의해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된 거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땅을 뺏기고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결국은 억지로 쳐들어와 갖고 3년 동안 질질 끌면서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먹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러시아가 또다시 한 5년 정도 준비를 또 해놨다가 여기를 또 쳐들어와. 그래서 또 여기서 땅을 먹고 몇 년 끌어. 그러면 지치니까 또 휴전하자고요. 종전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구상에 없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눈앞에서 우크라이나 땅이 3분의 1씩 없어지는 걸 봤는데 러시아가 내 땅이라고 못 들어올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국방비를 늘려나가면서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더라. 근데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얘네들 거 비싸. 가성비도 나쁘고. 근데 우리나라 거 너무 좋아. 그러면서 특히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한다? 옆에 나라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사우디도 중동도 전쟁이 좀 많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사우디도 우리나라 무기들 좋아하죠. 우리나라 방산이 예전에는요 그냥 우리가 수입을 해왔는데 이제는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 3분기 수주 잔고가 무려 7조 9천억, 거의 한 8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천마 PBL 그 3차 계약과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FK, KF21 최초 양산 사업이 616억을 단순 합쳐도 거의 8조 2천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죠? 2019년도 대비해갖고 무려 2배 정도 성장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성장은 지상, 해양 무기체계라든지 항공우주체계 모두 성장한 덕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은 정보통신 기술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방산 부분 매출은 무려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에도 이제 천궁이라든지 다기능 레이더 수출이라든지 폴란드 역시도 K2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전술 정보 통신 체계, 4차 양산 등 대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면은 그 주변 국가들은 더 걱정이 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이렇게 먹고 한 10년 있다 5년 있다 또 침입해서 이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침입해서 이 정도 먹고 그러면 나라 하나 없어지는 것도 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근접해 있는 나라들, 물론 이제 나토라는 그런 뭐 집합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방위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싼 것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가성비 있는 것들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시스템을 놓고 볼 때 오늘 매수해갖고 내일 수익을 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천천히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역시도 이제 국방비라든지 이런 것들, 방위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대통령 중에 하나죠. 그리고 조금 더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유럽 어디에 붙어 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과 지금 코스피를 코스닥을 꼴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참 이상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뭐 정치 리스크가 있었죠. 대통령이랑 국회랑 맨날 싸우고, 그 다음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맨날 싸우고, 여당이랑 야당이랑 맨날 싸우고,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반대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되고 있었던 분위기인데,
일단 지난밤에 일단은 뭐 비상계엄이죠. 그게 선포가 되고 잘 안 되고 탄핵으로 갈 것 같고 다시 한번 대선이 진행이 될 건데 국힘에서 또 대통령이 바로 연달아 나올까요? 지금 이런 사단을 좀 봤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민주당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뭐 이재명 말고는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되면은 지금 당장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 정권이 민주당이었고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트럼프를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를 대화하거나 협상을 하는데 경험이 없었던 국힘이나 윤석열보다는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리스크도 지금 양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민주당으로 좀 기울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치 싸움도 물론 이기는 하겠지만 예전만큼은 그렇게 뭔가 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서로 반대해갖고 뭔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스크도 일단 줄어들었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 시스템 전고점 원저리 라인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땐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단기간에 또 많이 밀리기도 했고요. 물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선이 그동안의 저항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이 구간 라인에서 저희가 좀 표시해놨던 이 구간 있죠. 이 정도 라인에서는 내가 한번 좀 과감하게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놓고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 저희가 올려놓고 거기에도 종목군들도 달아서 올려놓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저희도 매일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 저희도 봐야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자라고 해갖고 올려놓는 거지 진짜 아무런 쓸데없는 것들을 저희가 올려놓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저희가 오늘도 카카오를 좀 매매를 했는데 카카오 역시도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저 이것도 보고 있어요 라고 해서 올려놓고 했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요한 재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재료가 약간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도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국 공식 채널도 여기 오픈을 했어요. 이거 오픈한 지 며칠 안 돼갖고 여러분들이 구경하러 오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입장하는 방법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